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오늘 6월 27일이고요. 조금 할 게 많아서 이야기가 영상을 쪼개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6월 25일까지는 어쩔 수 없었죠. 가혹하게 본인한테 대했죠. 졸려도 못 자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시험 붙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6월 26일부터 시험 발표일까지는 자기에게 조금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술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조금 즐겁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계속 바쁘게 뛰어오다가 탁 끝나버리면 붕 뜨죠. 내가 지금 뭐 할까 하면서 당분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발표하기 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커트라인 예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가몰입은 하지 맙시다. 가몰입은 하지 말자. 이게 특히나 올해 시험처럼 이제 1교시가 좀 어려웠던 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측했던 컷 라인하고 실제 컷이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좀 참고 사항까지만 하시지 너무 가몰입하셔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식음도 전폐해버리면 몸이 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몰입을 하지 마시고 좀 간단하게 참고하는 정도만 하자 하고,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질 거예요. 첫 번째가 합격하시는 분들, 두 번째가 불합격인데 이제 한 번 더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하신 분들, 세 번째가 불합격하시고 포기한 게 아니고 새로운 다른 길로 가실 분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경우로 나누어질 것 같은데, 먼저 합격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면접반 되게 빡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휴식을 취하시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내년 시험에 다시 한 번 더 시작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또 8월 초부터 또 1순환 시작되니까 지금 또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서 또 체력을 회복해야 되고요. 세 번째, 다른 길로 가실 분들 같은 경우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휴식을 하시면서 좀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 우리는 당분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푹 쉬자.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학원도 그렇고 올해 조금 빠르게 이제 상담이 많은 게 이미 다시 한 번 더 시험 보기로 시작하기로 결정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선생님 8월 달에 있을 1순환 시작 전까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상담이 되게 많은데, 일단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절대 단독으로 혼자서 결정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과 협의 내지 협상을 끝내놓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법원지 공부라고 하는 게 공부 그 자체도 되게 힘든데 자꾸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 부모님과 이제 감정 대립이 생기고 싸움을 하게 되게 되면 되게 이제 공부의 흐름이 끊기는 일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흐름이 끊기고 또 끊겨버리면 그 내년 시험도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내년 시험도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진짜 부모님하고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협의를 하시고요. 혹시 끝까지 반대를 하시면 설득까지 해가지고 일단 부모님께서 한 번 더 해라 라고 하는 사인을 줬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뭐 오케이 나와서 다시 하겠다라고 100% 이제 확신적인 결정하신 분들께서는 쉬세요. 그냥 쉬시면서 이제 올해 1년 해보시니까 제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운동해라 했던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법원지 시험 같은 경우는요, 총 11개월 준비 기간이 있었을 때 9개월 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오순환 갔을 때 학 달리지 못해버리면요, 컷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체력이 정말 중요하니까 쉬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한다면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꺼내신 다음에 단순히 시험 점수만 보고 내가 이 과목은 못했고 잘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틀린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봅니다. 그럼 틀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양하겠죠. 몰라서 틀린 것도 있고 알면서 틀린 것도 있고, 알면서 틀린 거는 왜 내가 알면서 틀렸을까? 너무 긴장했을 수도 있고 혹은 마무리 단계에서 반복이 부족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메모를 꼭 하시고 그 메모했던 부분을 내년 시험까지 계속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년 시험에서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고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때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패배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메모한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끔 계속 보시면서 상기를 시키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밖에 이제 8월 초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른 영상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면접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우리 동행팀 면접반이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총 140명이었거든요. 가장 많았죠. 많고, 다만 그 140명 중에서 아쉽게도 딱 한 분을 제외하고 전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다른 학원들 어떤 관계자분들이나 강사님들도 믿지 못하던데, 이거는 거짓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면접 합격하시고 결국 가시게 되면 같이 이제 어울리시다 보면 다른 학원분들과 친해지게 되면 다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다 알게 될 내용을 제가 이 영상에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 저희 동행팀 면접반이 인원도 제일 많으면서 그 면접 탈락하신 분도 제일 적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동행팀이 사실은 뭐 필기시험은 이제 당연한 거고요. 면접 같은 경우도 최고의 시스템이고 최고다라고 저는 뭐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필기시험이나 면접 같은 것들이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이유, 필사기라고 할게요. 필사기가 있는데, 이 면접반 할 때 그냥 이제 책 같은 거 던져주면서 너네끼리 이렇게 해라, 그렇게만 하는 거는 사실은 면접반 하는 큰 의미가 없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 면접반 초반에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인사하고 손 모양, 다리 모양 같은 것들 다 교육받고 연습을 조금 한 다음에 1차 모의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하면 면접관 분들께서 그 학생분, 응시했던 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라고 했던 부분을 조원들끼리 공유를 해요. 해가지고 그 문제점인 부분을 조원들끼리 재연습을 할 때 철저하게 계속 반복해서 고쳐주고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2차 실전 면접을 또 합니다. 하고 또 피드백을 받습니다. 또 보완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조금은 한 번 더 테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별적으로 3차 실전 면접까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심층 면접으로 가지 않고 일반 면접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너무 좋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모의 면접이라든지 실전 면접을 진행하려면요, 강의실이 3개씩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두 번째가 하루에 이제 보통 3팀씩 이제 돌아가는데, 면접관으로 가실 분들 같은 경우가 우리 쌤들께서 다 총 출동을 해도 하루 종일 열심히 하셔도 이제 15분 정도 면접을 하고 또 이제 분석해드리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해도 조금 하루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의 제한도 붙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면접 인원 수용에 우리 동행팀에 한계가 생기다 보니까
이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동행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다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욕심을 내 가지고 인원만 많이 받기 위해서 다 받아버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확실하게 챙겨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챙겨 드리지 못하면 다 같이 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면접 인원 부분에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네 번째 내용은 이제 참가할 수 있는 분들의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아직은 미확정된 부분이 있어요. 해서 일단 먼저 확실하게 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동행팀 실강생 종합반 분들하고 동영상 종합반 합격생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원 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돈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무료 참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절 추가 비용 없습니다. 해서 돈에 관한 문제였다면 차라리 제가 우리 스님하고 같이 각출을 해가지고 다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하고 이제 인력의 제약이 있으니까 저도 항상 좀 면접반 할 때는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학원 실무자분들하고 이제 토의를 했거든요. 해서 올해 면접반 때 최대한 수용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협의를 했는데, 한번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최대 가능한 인원이 180명이 마지노선이었어요. 180명이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180 정도면 넉넉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별 걱정이 없었는데, 그 시험 치고 이제 오늘 오후까지 그 사전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미 위 종합반 학생분들로 180명이 거의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충격을 먹었죠.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순환별 패키지까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지금 실강 종합반하고 동영상 종합반 분들 조사 결과로 나왔던 인원만 봐도 180이 거의 지금 채워질 분위기래 가지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해서 일단은 단가하고 이제 저희 동행팀 동영상 강의 등을 수강 일절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여가 할 수가 없고, 제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순환별 패키지로 이제 우리 동행팀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TPS 수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로 한번 면접반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제가 학원 측, 이번 주겠죠? 학원 측하고 제가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제가 재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순환별 패키지하고 TPS 수강생 분들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한번 노력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올해 민법 시험 후기라고 할까요? 민법 시험의 특징인데요. 이건 조금 자세하게 이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제만 던지고 다음 영상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 시험 본 분들 마찬가지겠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예비순환 때부터 내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소위 읍소까지 했던 내용들이 정답이다. 처음 보는 내용은 정답이 아니다. 맞죠? 두 번째, 민법은 원래 양이 많다. 따라서 민법은 양을 늘리면 필패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올해 시험 봤던 분들께서는요 정말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분명히 4순환과 5순환 강의를 할 때에 거듭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법원 행정처 주간 올해 시험 문제를 보니까 되게 문제가 깁니다. 좀 느낌이 싸합니다. 5순환 때 모의고사 출제할 때 일부러 길게 낼 겁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출제했을 때 저한테 조금씩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긴 거를 어떻게 시간 내에 풉니까? 다 똑같은 조건 내에서 긴 것도 연습하는 게 필요했고,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되게 길었죠.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번 떨어지시고
한 번 더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내년 시험에 처음 응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민법만큼은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하자는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 이상의 아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암기하세요 하면 암기하시면 되고, 이해하세요 하면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 세 가지 내용 같은 경우 제가 다음 영상 때 다시 설명하겠고요. 일단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푹 쉬고 계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